안녕하세요. 구현모TV의 구현모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떨 때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멤버들을 발견하는 줄 아세요? 이제 큰 이벤트 같은 거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벤트 끝나고 와가지고 무슨 애프터 미팅 해요. 그럴 때 처음으로 이벤트 참석하신 member분들이 이제 나오셔서 본인의 막 소감, 막 결심 이런 거 발표하세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저는요, 이번 이벤트 너무너무 감동 많이 받았고요. 두고 보세요. 저는 1년 뒤에 반드시 체어맨스 클럽 멤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요, 저 이번에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내년의 이벤트에는요, 제가 정말 반드시 100명 이상을 제가 초청해서 같이 모시고 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현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체험맨 되는 거는 내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했구나. 1년 만에 내가 이벤트에 100명을 모시고 간다는 거, 허벌라이프 오래 하신 분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웃으셨을까. 이렇게 현실 파악을 하셔요. 현실 파악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약간 패기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패기가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살짝 줄어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꼭 명심하시면 좋을 5가지의 계명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일명 명심 5계명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게 1계명이에요. 우리가 처음 이제 이 낯선 사업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꿈 꼭꼭 묻어뒀다가 이제 겨우 꿈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막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주눅이 팍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지나치게 의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죠. 내가 만약에 허벌라이프 시작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동창회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면 내 동창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순원들한테 저기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바로 허벌라이프예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런 걸 여러분이 걱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우리 오빠를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오빠가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랬을 때 오빠 나 허벌라이프 사업 시작했어. 이렇게 말하면 오빠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레 겁을 많이 먹고요. 지레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연애 화끈하게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있는데요. 근데 그때 뭐가 씌우나요? 콩깍지 씌운다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도 귀에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 사업은요,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워야 돼요. 제품, 이런 제품 세상에 없다. 와, 이런 문화 어디도 없다. 와, 이런 기회 어디도 없다. 남들이 봤을 때는 쟤 완전히 콩깍지에 씌웠네. 야야, 그게 전 세계에서 1등이면은 야, 모든 제품 다 노벨상 받겠다. 야, 그 마케팅이 그렇게 좋은 거면은 야, 모든 사람이 다 백만장자 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은 여기에 완전히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진짜로 폭 빠져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한 발 두 발 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계명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에도 10계명 있잖아요.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업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5계명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은 뭘까요? 학생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학생 말고요, 훌륭한 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두 번째 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저는 진짜로 이 배움에는 끝이 없다가 이 허벌라이프 안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진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배울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자, 배움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알았어.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이런 배움이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배움도 있어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 저렇게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굉장히 큰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배운다는 거죠. 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배움에 이 여러분의 그 갈급하세요. 배우려고 하는 그 학생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유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로 이번 주에요. 대만에 갔다 왔어요. 이번 주에 대만에 이제 이틀 동안 대만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액티브 슈퍼바이저, 그리고 또 월드팀, 이제 이런 분들을 트레이닝 하는데 제가 이제 초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서 정말로 아주 의미 있고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에게 배우고 싶어서 저를 초청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왔어요. 와, 대만의 리더분들의 열정, 그분들의 태도, 와, 정말 제가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사장님 한 부부를 또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부부는 허벌라이프 하신 지 8년밖에 안 되셨어요. 저는 28년이나 됐잖아요. 제가 훨씬 더 오래됐죠. 그런데 그 사장님 부부가 대만의 그 트레이닝에 올라가셔서 무대에서 이틀 동안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무대 뒤에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배웠을 거예요. 거기에 모이신 그 수천 명보다 제가 제일 많이 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통역으로 들었잖아요. 이분이 한국말로 하시면 그걸 다시 영어로 바꿔서 그 영어가 대만말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한국말 알아듣잖아요. 바로 알아들었죠. 제가 무대 뒤에서 진짜 그분들의 트레이닝을 빽빽하게 쓰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배웠을 겁니다. 28년이 됐어도 8년 되신 분에게 배울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계명, 훌륭한 학생이 되시라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계명은 뭘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이 세 번째 계명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느 글에서 봤는데요. 명문대학 출신이요, 훨씬 열등감을 많이 느낀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시죠? 제일 좋은 학교, 제일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가장 열등감을 많이 느낀대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늘 비교를 하면서 내가 1등이어야 되고 내가 제일 잘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 속에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허벌라이프에도 여러분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같이 허벌라이프를 하는 동료들에게로부터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과 긍정적인 경쟁하는 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데요. 이 긍정적인 경쟁에서 더 심화돼 가지고 내 자신을 비하시키고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괴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모든 점이 이제는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여러분 사업의 성장하는데 복병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하고 편하지 않고 때로는 잠도 안 오고 속상하고 이 신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의기소침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영원한 1등은 없다. 맞습니다. 영원한 1등은 없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가 1등을 하면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이 1등을 하는 거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선의 경쟁을 해서 서로 함께 성장하면 이거는 정말 좋은 건데요. 여러분이 지나치게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도란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 도란이라는 분은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이죠. 이분은 원래 허벌라이프를 저희보다 훨씬 일찍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먼저 시작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친구에게 말했고, 그 친구가 바로 제 스폰서인 우리 김미경 스폰서에게 허벌라이프를 권했고, 그 김미경 스폰서를 통해서 제가 허벌라이프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도란이 처음에 허블라이프 시작하고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허블라이프를 그만두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계속 했죠. 그러니까 저와 제 스폰서가 프레지던트가 됐을 때 도란은 이미 허블라이프를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에 도란한테 허블라이프를 권했던 그 아주 오래되신 체코슬로바키아의 헨리엔 스타니아라는 그분이 도란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야야, 네가 옛날에 그 허블라이프를 권했던 그 코리안 그룹들, LA에 사는 그 교포들, 거기서부터 한국에 있는 사람이 연결돼서 야, 프레지던트가 나왔어, 그 팀에.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도란이. 그래서 제가 이미 프레지던트가 된 다음에 그 엑스트라바겐자에 그 도란이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란은 와서 너무 억울했던 거죠. 내가 그때 그만두지 않고 하기만 했더라면 바로 이 한국의 그룹이 다 내 그룹이었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 도란이 다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제 원래는 스폰서 줄기였는데 이제는 위에로 보면 제 형제 라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일본 시장이 오픈했을 때 거기 엄청 열심히 일을 했고 다시 또 미국에 돌아와서 엄청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수년이 흘러서 제가 이제 체험헬스클럽 멤버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험헬스클럽 멤버가 돼서 우리 이제 남편하고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체험헬스클럽 핀을 이제 다는 그 장면이에요. 마크 휴즈가 저희 설립자가 저희들에게 핀을 달아주었죠. 우리는 너무너무 감동 어린 그 순간, 그때가 하와이였어요. 그래서 막 제가 너무너무 이제 감격하고 있는데 도란이 딱 제 눈에 보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축하를 하는데 도란이 유일하게 의자 위에 올라가서요. 그러니까 의자 위에 올라가니까 제일 높게 보이잖아요, 제 눈에. 거기서 박수를 막 치면서 하는데 이 얼굴에 스마일이 없는 거예요. 박수는 열심히 치는데. 제가 어머, 저 사람이 엄청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만약 그때 그만두지만 않고 그 멤버십을 유지했더라면 본인 밑에 체험헬스클럽 멤버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본인이 체험이 됐을 수도 있겠죠. 스마일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 도란이 바로 그 동기부여를 긍정적으로 바꿔가지고요.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파운더 서클이 됐잖아요. 이제는 저희와 함께 파운더 서클입니다. 이제 멋진 친구가 된 거죠. 정말 멋진 스토리 아닐까요? 자, 한 번은 또 제가 한국에서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막 첫 번째로 체험헬스클럽 멤버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에 이제 미치코나 히다나 저보다 먼저 체험헬스클럽 멤버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앞질러가지고 제가 막 6, 7, 8, 9 다이아몬드가 막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랑 제가 남편하고 둘이 막 흥분 상태가 된 거예요. 어머, 여보. 우리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파운더 서클이 될 것 같아. 어떡해. 대박이다. 우리 너무 잘하나 봐. 으쓱으쓱. 그리고 막 저희가 잘난 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보다 세상에 대만에 있는 제임스하고 몰리가 파운더 서클이 먼저 된 거예요. 그때 저희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머나, 우리가 9 다이아몬드 훨씬 먼저 됐는데, 아니 대만에서 우리보다 먼저 허블라이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시작한, 세상에 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오래 했는데 우리보다 짧게 한 저 사람이 파운더 서클이 먼저 됐네. 우리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 파운더 서클 그 타이틀 뺏겨버렸네. 참 너무 속상하다. 저희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렇게 실망했지만 저희들이 그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요. 그거를 막 저희들이 비관하고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기부여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저희들도 파운더 서클이 됐잖아요. 도란, 제임스 몰리, 저희 뭐 다 같은 파운더 서클이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게 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비교해서 이게 스트레스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네 번째 계명은 뭘까요? 이거 좀 너무 가치 있는 메시지라고 제가 막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짐론 선생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도와주면 네가 원하는 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포인트를요, 이 사업에서 중점을 나에게 지나치게 두지 말고 나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에게 두라는 뜻입니다. 자, 이분이 허벌라이프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월드팀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개팀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 목표는 밀리언 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밀리언 팀이 되기 위한 거를 잠시 내려놓고 이 사람이 개팀이 되는 거에, 이 사람이 액티브월드 팀이 되는 거에 정말 헌신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도와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별개 마케팅이 아니에요. 몇 퍼센트 이거 안 따지셔도 돼요.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돈을 계산해서 여러분보다 훨씬 틀리지 않는 컴퓨터가 1원도 틀리지 않게, 1달러도 틀리지 않게 계산해서 여러분에게 다 지불합니다. 그거 계산하려고 시간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실 것은 바로 내가 어느 파트너를 도와서 그분이 원하는 걸 달성하도록 내가 헌신하지, 여기에다 초점을 두면 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 3명만 개팀이 돼보세요. 여러분 그냥 밀팀이 됩니다. 여러분 파트너 액티브월드 팀 3명만 돼보세요. 여러분 그냥 개팀이 돼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몇 년을 하셨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을 하셔도 이 허벌라이프 사업에서 마지막 계명은 계속 새로운 사람을 후원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내 그룹에 들어와서 내가 그 새로운 사람을 후원할 때,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아주 충분히 충전하는 그 느낌이거든요. 에너지가 이때 충만하게 충전되는 거예요. 과거에 오래된 조직, 오래된 그룹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식상하고 사실 나도 식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후원하면 마치 내가 아기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걸 똑같아요. 엄마도 정신없죠. 아기 나면 막 그때부터 아기 수유해야죠. 기저귀 갈아야죠. 뭐 이제 뭐 돌린다, 몸을 뭐 뒤집었다, 뭐 목을 들었다, 앉았다, 막 정신없죠. 그 아이들 기르느라고 온통 에너지를 여기다가 다 쏟아붓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성한 자식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심하죠. 전화도 잘 안 오고 연락도 안 오고 얘네들 잘 살겠지 이러고 그냥 노인들 둘이서 그 자식 얘기하고 추억거리를 삼고 그러지 않으세요? 새로운 사람을 후원하면 여러분은 샘솟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시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5가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네트워크 사업에서 5가지의 계명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폐기가 조금 줄어들 때 이 5계명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폐기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1, 2, 3, 4, 5계명을 정말 충실히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실천하셨다면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 무대 위에 올라간 여러분의 파트너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대 아래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정말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 눈물을 흘릴 바로 그 시기가 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가슴 벅차게 감사한 마음 잃지 마시고요. 승리하시고요. 오늘 공감 되셨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